몇 번 랭크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그거를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어떤 걸로 해볼까 하다가, 제조업된 걸로, 어, 잡았습니다. 주제를. 그래서 이제 뭐 제조업은 거의 대부분들 다 뭐 한국에 살면서 제조업의 영향을 안 받는 직종은 없을 테니까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조업 쪽에 관련해서 지금 준비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일단은 그 안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테이블 스키마들을 보면 뭐 라테이블 스키마도 있을 거고 뭐 밉도 있을 거고 이퀴먼트 프로세스 뭐 일드 중요하죠. 디펙트 퀄리티 뭐 퀄리티도 뭐 QA, QC로 나눠지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등등등의 대표적인 테이블로 제조업이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들이 어,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스키마의 구조는 뭐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져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지나 뭐 웹이나 뭐 일드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주로 아이디 값들을 기준으로 쭉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테이블 스키마이고, 근데 이제 이런 제조업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보면 뭐 벌써 뭐 삼성 DS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30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들을 보면 기존 시스템들이 뭐 SQL 대시보드 뭐 그다음에 수동 분석 등등으로 작업을 해왔었다라는 거죠. 뭐 약간씩의 변화는 있겠지만 거의 네.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해왔던 그 스타일 그대로 추가된 어떤 고도화 작업이나 그런 거 외에는 거의 기저 시스템들이 방식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등장을 최근에 하게 된 게 뭐 RAG나 뭐 데이터 기반의 뭐 날리지 시스템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조업의 RAG 시스템의 구조를 그림으로 에, 간단히 그려보면 그렇게 엔지니어의 뭐 퀘스천을 받아서 AI 에이전트가 돌아가고 걔가 라우터를 라우팅을 하면서 이제 벡터 DB 쪽, 뭐 아니면 SQL DB 쪽, 아니면 날리지 그래프 쪽으로 선택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LLM 리즈닝을 거쳐서 응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조업 쪽에 AI가 구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각각의 그런 데이터 저장 방식을 놓고 보면 첫 번째는 네, 벡터DB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언급했던 뭐 공정 매뉴얼이나 뭐 장비 매뉴얼이나 품질에 관련된 보고서들 거의 매번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만들어내는 이러한 문서들 또 공정 중에 발생하는 그런 디펙트 리포트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벡터 DB를 구축하는 일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과정 중에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네, SQL 데이터베이스로서 뭐 위비나 라시나 뭐 일드나 뭐 이퀴먼트나 뭐 등등등 또 뭐 프로덕트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뭐 그런 프로덕션에 관계된 그러한 테이블들이 SQL 데이터베이스로 이미 구축되어서 아주 빡빡하게 잘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요즘 인기 있는
그래프 이론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인포메이션들을 연결해서 날리지 그래프로 그려내는 방식이 도입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한 예를 보면 뭐 애칭 프로세스가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에퀴먼트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에퀴먼트 A에서 뭐 프라즈마 디펙트가 발생이 됐다든지 또는 뭐 파셜 디펙트가 발생이 됐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관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뭐 AI 에이전트, LLM이 도입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에이전트가 제작이 되게 되면 걔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네요. 그래서 뭐 쿼리가 들어가기를 뭐 최근에 애칭 공정에서 디펙트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뭐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일어났을 때 뭐 라우터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 다큐멘트 문서 쪽인지 데이터의 문제인지 그래프의 문제인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해서 판단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작업들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쿼리가 이루어질 텐데 그 중간에 SQL 검색이 필요하면 SQL 검색도 진행이 돼서 해당되는 그 기간에 데이터들을 끄집어내는 일도 이루어질 거고 또 날리지 그래프 쪽에 접근을 해서 관계를 찾아내는 그러한 작업들도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답을 얻기 위해서 벡터 DB의 서치 동작이 일어나서 해당되는 뭐 다큐멘트가 있으면 그 다큐멘트를 뒤져서 해당되는 답을 끄집어내는 그것이 뭐 어떤 매뉴얼에 있었든지 간에 말이죠. 우리가 기존에 숫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제조업 쪽을 보게 되면 거의 뭐 매뉴얼을 최종적으로 들여다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실무자들도 그렇고 매뉴얼을 뒤지는 경우를 많이 못 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상화 하겠다라는 뭐 의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LLM 리즈닝, 뭐 리즈닝 뭐 추론, 뭐 사고라고 보는 편이 맞겠죠. LLM 리즈닝을 통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나누어서 해야 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최종적으로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응답이 사용자한테 도달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미나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문제들을 한번 MES 과정에다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예, 탑다운 방식으로 그려보면 이런 구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의 중간중간에 끼어들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인기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팔란티 온톨로지 방식으로 또 그려보면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뭐 팩토리 안에서의 관계들이죠. 그래서 팩토리 안에 뭐 랏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 걔가 독립적인 것이지만 프로세스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이고 장비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이퀴먼트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디펙트도 발생이 될 거고 그러면 테이블에 기록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일드도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나게 되면 그 일드에 또 따라서 과정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뭐 병렬로 처리한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조율도 거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팩토리 안에서 일어난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독립적인 걸로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톨로지에서는 그런 관계에 하나의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들 사이의 관계로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날리지 그래프를 통해서 락 123번이 있었을 때 걔가 쭉쭉쭉쭉 이동해 나가면서 디펙트를 맞아서 수율에 어떠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톨로지 방식. 어, 그래서 과거에는 객체면은 객체 하나를 그냥 독립적인 걸로 봤다고 치면, 이제는 관계로 봐야 되고,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매칭시켜서 원인을 찾아내려면, 이제, 레고 시스템도 도입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LLM 때도 많이 다루었던 벡터 DB도 도입이 돼야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계도 추론을 해서 원인을 밝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없었던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어떤 그 의미, 그 다음에 오브젝트 공장 안에서의 오브젝트들 사이의 어떤 그 관계, 그 다음에 AI의 추론 기능이 결합해서 한층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될 것이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원인도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의 희망 사항이고 원하는 바죠. 그러한 것들을 맞춰줘야 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회사 안에서 지금까지 쓰이는 구조를 보면, 그래서 그 팔란트의 파운드리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지멘스라든지 그런 여러 업체들, 삼성의 스마트 팩토리 등등등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열 번째에서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구조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 업체들이 이렇게 가려고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전부 다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긴 가지만 누가 더 빨리 더 멀리 뛰어넘어서 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핵심적인 요약은 네, 똑같은 얘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온톨로지, MES에서의 그 온톨로지를 문제 해결, 예시, 설계 순서로 한번 잡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기존의 우리 그 제조업 쪽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보면 어,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아니고, 테이블과 테이블들 사이는 전부 다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각각의 도메인들로 세분화시켜 봤을 때, 실제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프로덕트 하는 도메인에서는 우리는 그냥 프로덕트만 제대로 진행되는 것만 관리하면 돼. 그 매니지먼트 관리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진다면 또 장비를 다루는 팀에서는 또 장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그러니까 협업을 안 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협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이제 각각 독립적으로 돌아간다.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사일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되어져 왔다 얘기죠. 그걸 문제점으로 지금, 예, 들고, 예, 나선 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관계 테이블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각각의 도메인별로 다루어졌지. 그거를 연계시켜서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생산성을 월등히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매번마다의 프로덕트 생산을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발전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 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관계라고 하는 그런 게 대두가 돼서, 랏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또 뭐죠? 기존의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주문이 있겠죠.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뭐, 랏 프로세스, 이퀴먼트, 구성, 디펙트에 대한, 네, 모니터링, 디텍트, 그다음에 뭐 일드에 대한 퍼센티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공정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제조업에서는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지금까지는 잘 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LLM을 비롯해서 AI 프로덕트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물리의 흐름인데 그 물리의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음, 네, 아까 봤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 우리가 SQL만 가지고 했던,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아, 그 QA나 QC나 이런 쪽이나 또는 뭐 일드에 대한 거 보고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그러니까 2, 3년 전이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쪽은. 그런 쪽은 그냥 로고 뒤져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보고하는 정도의 수준.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IT에서 얘기하는 버퍼링, 중간에 프로세스들마다의 어떤 라인들마다의 버퍼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되는데 그쪽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SQL에만 그냥 의존하는 그러한 작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 뭐 패키징하는 수공정이면 몰라도 또 팹이나 이런 쪽은 또 몰라도 그 밑에 이제 반도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분야에서는 아직도 SQL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해서 요즘 도입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뭐 온톨로지죠. 그래서 그래프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여러 가지 지금,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활용되고 있고, 해외의 제조업에서도 참조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총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실제 그렇게 활용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그거를 잡고 멀리 성큼성큼 뛰어갈 수 있느냐. 그쪽의 니즈에 맞춰서 말이죠. 아, 그 얘기죠. 그래서 뭐, 팩토리 안에 MES 이런 쪽의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전문가들이 같이 투입이 돼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에서 어떤 부분에 뭐 AI 뭐 MES 안에서의 그 활용도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집어내서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기존에 뭐 온톨로지나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도 사실 그 우리가 프리딕션 미리 예측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지금은 좀 더 그전에는 이제 뭐 다큐멘테이션 문서 다큐멘트 레벨에서의 예,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딜레이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게 목적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그래서 수율도 높이고 디펙트도 줄이고 하는 그런 게 아마 제조업 오너들의 예,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바,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전부 다, 네, 협업에 의해서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들어가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나중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계가 되어야 되겠더라. 일반적인 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죠. 그다음에 온톨로지에서 핵심 구성을 볼 것 같으면 일단은 뭐 객체,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를 오브젝트로만 바라보지 말고 오브젝트와 예, 다른 오브젝트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서 무작정 맺자라는 게 아니라 일련의 흐름, 절차, 그 MES라는 자체가 제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흐름에 맞게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각각의 객체들은 당연히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프로퍼티들이 이제 어떤 그 뭐 책임에 대한 것도 ID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흐름, 그 다음에 각각의 흐름에서 발생되는 뭐 디펙트들에 대한 로고도 들어갈 것이고, 뭐 시간값도 들어갈 것이고, 뭐 온도, 뭐 환경 등등 그러한 정보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뭐 장비면 또 장비 나름대로의 예, 생산을 하려면 장비들을 구성을 해야 될 테니까 각각의 장비들 또 그 장비들에 연관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그런 것들이 프로퍼티로 등록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흐름에 기반해서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어, 다섯 번째 주제는 이제 MES, 제조 실행 시스템, 네, 생산성을 좌우하는 MES 시스템에서의 온톨로지 설계 예를 예,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류가 이동하면서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면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이 돼서 프로덕트 정의된 것들이 얼마만큼 복수계만큼 생산이 돼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랏은 어떻게 정의가 되고 프로세스가 무엇에 의해서 어떠한 장비나 또는 테스팅 장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러한 절차들이 어떤 흐름 등등등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장비들은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장비들이 낱개로 할당이 되었으며 테스트 장비는 어떤 것들이 를 거쳤으며 거기서 발생되는 신호는 무엇이었으며 그렇게 해서 생성된 거는 어디에 저장이 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어디로 기록이 되는지,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디펙트는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일들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제 그런 모든 관계가 정의가 되고 기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뭐 AI 업체들의 제품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 방식의 온톨로지도 도입이 돼서 비즈니스 오브젝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비즈니스 오브젝트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뭐 어떤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뭐 어떤 게 더 좋고 뭐 그런 평가도 이밸루에이션 평가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고객사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뭘 성취했는데 너희들이 온톨로지 중심으로 어떠한 기술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네, 구축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데 도움이 되냐는 얘기죠. 예, 적체를 풀었는지, 마를렉을 뭐 해소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을 보였는지,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이런 원인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프 몇 장 그려가지고 던져서 보고하고 그걸로 끄시고 또 다음 주문 들어오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죠. 뭔가 이런 거를 도입해서 들고 들어왔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뭐 관계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객사 쪽에서는 중요한 건 비즈니스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보았느냐. 그거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관계 중심에 대한 네, 정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겠죠. 우리는 이를 거꾸로 해나가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은 그것이 중요할 것이다. 비즈니스가. 어, 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MSDB에다가 또 센서들이 보여준 DB에다가 그다음에 온톨로지 플러스 레그 데이터베이스 쌓는 것들, 또 실제 C팀 구현, 네, 그래프 DB가 네, 활용돼야 될 것이며,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네오4j. 그리고 기존의 MS 데이터 그대로 활용이 돼야 되겠고, 벡터 DB, 네, 에이전트, 우리가 LLM에서 다루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활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한 부분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대한 제 발표 주제는 MES와 뭐 AI, 뭐 RAG, 뭐 온톨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